네, 11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박 부장님 개인적으로도 또 물려 있었다고 막 그러던 주식이 오늘 뭐 급등을 했다고. 5G 장비 관련주 오늘 강세 아주 좋은 모습이었죠. 네, 일단 이 좋은 얘기서부터 한번 끌고 가볼까요? 뭐 오늘 좋은 것도 있고 뭐 나쁜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5G들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에요. 사실 한 2년 이상 물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년이라기보다 작년부터 계속 줄고 흘러내려왔으니까. 예, 작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된 뒤로는 계속 빠졌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년은 빠진 것 같긴 하네요. 워낙 좀 기대감이 컸었던 섹터였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앞으로 뭐 지금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다 5G 폰밖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LTE 쓰고 있긴 하지만 이 5G 나오는데 사실 통신사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설치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5G 관련 장비 뭐 부품사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실적도 좀 안 좋았었고 뭐 적자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근데 뭐 최근에는 뭐 다시 또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5G 이거 필요하다. 또 아니 뭐든지 다 그냥 메타버스에다 그냥 갖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 5G 환경하에서 뭐 이렇게 구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올라오고 특히 뭐 중요했던 거는 미국에 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버라이즌을 좀 방문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이제 버라이즌 향으로 좀 뭔가 수주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뭐 내년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왔고 뭐 그런 관련주로 좀 지목된 종목들. 또 특히 오늘 또 뭐 수주 발표했던 종목들. 뭐 HFR 같은 경우는 수주 발표하면서 좀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이게 5G야 싶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모양 좋게 좀 잘 올라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솔리드 그다음에 뭐 그거가 좀 많이 빠졌었던 오늘 레포트 나온 건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리포트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물린 거는 이제 RFHIC 드디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제 탈출했어요? 탈출 일부 사실 일부 했는데 모르겠어요. 시장이 이쪽 섹터가 진짜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농담 삼아 말했지만 모 애널리스트가 거의 지금 양치기 소년급으로 돼서 네 아시는구나. 아니 아까 그렇지 않아도 그 라이브 방송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그분이 진짜 거의 양치기 소년인데 이번엔 진짜 늑대가 오는 건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날 레포트 내놓을 때마다 스트롱바이 막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엄청나죠. 1년이 넘어가서.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 봤거든요. 근데 언제쯤 맞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근데 항상 레포트 내실 때마다 이렇게 이 종목 해서 종목이 계속 바뀌긴 하시더라고요. 이 종목이 제일 좋다. 이 종목이 제일 좋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종목이 다 뭐 섞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5G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건 맞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통과된 이후로 특히 미국은 5G 투자 많이 안 돼 있어서 네, 5G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약간 5G한테 안 좋은 얘기라고 한다라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그거 활용한 거 이제 6G. 그 6G 얘기가 바로 나와요. 5G 건너뛰고 6G로 네, 간다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6G 뭐 한다는 막 이렇게 밀어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6G. 근데 이게 5G가 이제 통신사들이 계속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 계속 버팅기고 있잖아요. 뭐 지금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대기업들이 다들 이렇게 뭔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하고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근데 이제 통신 쪽, 이제 5G 쪽, 진짜로 그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다. 이유가 뭐냐? 5G가 이게 좀 되게 망을 엄청나게 촘촘하게 깔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망을 엄청나게 촘촘히 깔아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촘촘히 깔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땅덩어리도 넓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G는 뭐 그 약간 빌딩 안에서 설치하는 그 인빌딩 방식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고 이게 바깥쪽에서 뭐 사실 자율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5G 환경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이제 생각했던 부분인데 뭐 자율차를 빌딩 안에서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라고 한다면 아까 뭐 6G 이 얘기도 어느 정도 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5G가 오늘 오른 게 진짜 바닥을 친 거냐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다가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연결,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버라이즌 방문 연결,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도 인프라 법안 통과되고 이제 까는 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실적이 너무 바닥이어가지고 더 나빠지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씩만 좋아지면 기저 효과를 엄청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를 기반으로 한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5G 자체가 뭐 엄청나게 잘 가지는 않아도 일단 주가 자체는 바닥권이다. 오늘은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최근의 반등은 정말 아침에 올랐다 그냥 끝, 아침에 올랐다 끝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거래도 붙고 흐름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 탈피에 대한 신호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좀 실적도 실적이지만 다른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시장의 뭐 뉘앙스가 조금씩 변해가는 환경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오늘 일단 뭐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걸 뭐 어떻게 뭐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 것이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요새 주식 매매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예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저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어마무지하게 올랐는데 어저께 또 다 급락시키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급락시키다가 이제 조금 들어올리고 이런 식이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5G를 매매한다면 반등하면 줄였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 받았는데 내가 정한 지지선 잘 지켜내면 다시 채워놓고, 이런 전략 좀 기다림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뭐 자율주행차도 움직이고 뭐 IT 뭐 휴대폰 관련주들 뭐 카메라 섹터 다 움직이니까 이제 이쪽까지도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 소외주들의 반등이 최근 시장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트렌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 최근에 저점을 뭐 손절선으로 잡아놓으면 사실 마음 편하잖아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저도 사실 오늘 많이 올라와서 조금 팔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자리 잡으면 다시 또 살지도 몰라요. 원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이 RFHIC는 전력 반도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한 회사가 2차 전지 충전도 한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충전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 부품 기대감으로 계속 들고 있었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회사는 메타버스를 해요? 아니. 그렇구나. 안 하니까 안 오르는 거야. 그렇죠. 오늘도 뭐 NFT 뭐 한다고, 메타버스 뭐 한다고 그런 종목들은 엄청 많이 급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해야 돼요. 하여튼 시장의 그 관심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 5G 별로 관심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막. 물린 분만 그렇지. 그러니까 올라도 팔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오른다고 따라 사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런 거예요. 오른다 해도 그 뭐지 상가격에 비하면 아마 되게 낮을 거예요. 멀었을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뭐 근데 멀었긴 하지만 또 언제 시각은 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가지고 계시면서 좀 어느 정도 워낙 바닥이니까. 가격 좀 올라왔을 때 기술적 대응 좀 하시면서 좀 샀다 팔았다 좀 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조금 따라가시는데, 뭐 아까 올라온 거로는 뭐 메타버스에다 갖다 붙였으니까 이것도 메타버스랍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잖아요. 지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쪽으로 옮겨갔다고, 시장이 메타버스랑 연결을 하면서 NFT 마찬가지지만 이 하드웨어 환경에서는 반도체 고사양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사양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G도 말은 되죠. 뭐 빨리 돌아가야지 뭘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인즉슨 말은 되는데, 일단 뭐 인빌딩 위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내년에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을 가서 뭐죠 20조 파운드리 공장 뭐 일단 그것도 뭐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뭐 버라이즌 방문해서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간 것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재료는 소멸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너무 재료가 빨리 소진되는 게 아니냐 요새 시장이. 그렇지. 요새 뭐 휙휙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갖다 말고 그냥 확 다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뭐 투자 발표하자마자 그냥 막 던져버리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재료가 소진된 게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IT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이제 2022년 정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24년 내부터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시간 좀 많이 남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매매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는 증설을 많이 하고 너도 증설 나도 증설 막 호황일 때 증설 싹 발표하고 증설하고 이러고 나면은 그 뒤로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뭐 공급량이 부족하기도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다른 데들도 뭐 다 증설하긴 하지만 그 증설 효과가 다 오히려 돌아와서 공장이 돌아갈 때가 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마이크론 CEO가 이제 불을 지른 거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강세에다가 이제 좀 바닥인 것 같다. 근데 바닥인 게 내년 2월에서 5월이 바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먼저 주가는 선행을 하니까 미리 좀 움직였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바닥이야? 그럼 지금이 어느 정도 그 최악의 그런 리스크는 다 반영이 됐겠네?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다가 삼성전자 투자 이런 부분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뭐 약간 뭐 풍기 현상이 조금씩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사실 반도체 주식들이 안 가질 않았어요. 신고가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판 쪽들도 워낙 많이 갔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IT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조정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들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방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기대,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흐름 이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주가의 흐름이 이미 좀 많이 선반영되기도 했고요.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랑 IT 섹터 전반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뭔가 트리거를 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최악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차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줄어들고 사실 오늘 뭐 4천 명대 나오니까 저도 사실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오늘 막 진단키트주들 엄청 가더라고요, 다시. 그러게. 네, 그래서 시장 계속 좀 돌고 돌기는 하는데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라면은 내년에는 실적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주이면서 실적주인 것들이 뭐 IT 섹터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있었지만 바닥을 다시 형성하면서 다시 좀 터닝하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사실 먼저 많이 간 것들은 좀 쉴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들이 많거든요. 전공정 장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종목 선택만 잘 하시면 반도체 쪽에서 계속 좀 기회가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볼까요? 그 좀 낙폭이 요즘 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테마의 소멸 시점이 온 거냐, 아니면은 그 건강한 조정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요새 증권회사 직원들 되게 힘들어요.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쫓아가기엔 또 너무 부담스럽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빠진 새롭게 올라오는 다른 걸 살 것이냐, 아니면 올라올 때 손절을 할 것이냐.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 요새 정말 머리 터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루 손바닥 뒤집듯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개인 투자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들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제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 고객분도 이제 막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오늘 이거 사라고 그랬다 그러고 오늘 이거 사라고 그랬다 그러고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줄이라고 그랬대. 그리고 막 이렇게 줄이다가 또 이번에는 또 막 뭔가 좀 단타를 막 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개별주로 막 단타를 치고 빨리빨리 매매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시장이 어느 한 개만 파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한쪽만. 만약에 그치. 메타버스를 팔 것 같으면 많이 올랐잖아요. 기다려요. 계속 그것만 기다려. 왜냐면 메타버스 지금 빠지니까 잠깐 딴 데 가서 하고 올까? 그럼 거기 가서 물리면 이거 못 살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지. 그래서 메타버스든 게임이든 엔터든 컨텐츠든 간에 한 우물만 파시라는 거예요. 내가 딱 찍어놓고 그 대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급 개선이 되고 바닥이 잡혔다 그러면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흐름을 보고 온 즉슨 오늘이 바닥일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게임도 안 죽었고 메타버스는 기존에 그냥 저희 있잖아요.
나도 메타버스, 너도 메타버스 그랬던 그런 이상한 것들 말고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들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메타버스 또 그럼 최근에 뭐 NFT도 조정 엄청 많이 그렇죠. 받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이라서 뭐 게임으로 뭐 돈을 현금화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알던 얘기인데 한번 그게 뉴스만 나오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보면 이런 거라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잘 가다가 폭스바겐의 그 배터리데이 이후에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갔잖아요. 조정받고, 그죠?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 미국 주식도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미국 시장 메타버스 주들 어때요? 잘 버텨요. 그죠? 괜찮죠, 흐름이.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제가 볼 때는 NFT랑 뭐 돈이랑 연결지어서 막 너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이거 게임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진출할 거야 뭐 이랬던 막 그런 짜잘한 그런 종목들 말고 리얼한 진짜 메타버스 대장주, 게임 대장주, 뭐 그다음에 엔터 대장주 이런 것들은 저는 살아 있다고 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엔터 뭐 한 3, 4 요런 것들은 조금 약간 추세 꺾였더라고요. 21선이 다 꺾여가지고 조금 힘들 수는 있긴 한데 게임주들은 오늘 뭐 게임빌 막 거의 상한가 가면서 힘이 실리는 거 보면은 아직은 그쪽은 살아요. 왜냐면 이게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게임주들은 실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게임주도 실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오후에 오다 보니까 컨텐츠 같은 경우도 살아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살아나고 뭐 제이 콘텐츠리도 뭐 급락 이후에 다시 아니 어떻게 그냥 아침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는지 제이 콘텐츠리는 지옥 발표하자마자 지옥 제목이 안 좋았어. 네, 맞아요. 정말 지옥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에도 보니까 컨텐츠주들은 좀 살아남더라고요. 왜냐면 컨텐츠 자체는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주들이랑 게임주들 그다음에 뭐 일부 뭐 메타버스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조정을 잘 받고 나면은 흐름이 다시 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고민이 많아요. 아 이걸 따라서 말아서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컨텐츠주를 좀 사고요. 게임주 조금 사고요. 다 조금씩 사봤어요. 조금씩. 안 사면 좀 허전하니까. 그래서 좀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쪽에 관심이 없던 막 어르신들도 전화 와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약간 좀 고점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때 머리는 아니어도 목쯤 된 것 같아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너무 과열되게 과하게 가면 그 열기를 좀 식혀놓고 다시 차분해지고 주도주들의 흐름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게 제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요런 시점이 되면 한번 어쨌든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든 아니면 뭐 다시 떨어지든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 왜 그 섹터 내에서 왜 덜 오른 주식들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네, 네. 이거를 전부 좀 주도주로 좀 몰아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1등주가 막 치고 나가면 2등, 3등, 4등, 5등 다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돌고 나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진짜 많이 이제 또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랠리는 진짜 핵심 주도주들만 가는 흐름.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의 상황만 본다고 하면 그동안 대장주는 위메이드였잖아요. 네. 근데 위메이드는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게임빌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 네. 하여튼 뭐 그 근처까지 네, 상당히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럼 이게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제 주도주가 이 안에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위메이드 주도주가 이 조정 후에 더 주도주로 계속 나갈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도주가 바뀌었다기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도주가 1번이 있지만 이제 트로이카처럼 이제 같이 끌고 가주는 선두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종목들끼리 그냥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최근에 보면은 뭐 크래프톤 조정 받았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조정 받고, 그다음에 펄어비스 오늘 올라왔고, 뭐 오늘 장중에 위메이드 급락했다가 쫙 끌어올려치고, 그다음에 게임빌 급등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 이쪽에서의 흐름은 계속 좀 유효하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돌아가면서 있는 거지 뭐 이제 위메이드 죽고 뭐 얘는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되고 NC소프트도 이제 좀 살아나는 기운들이 좀 있어서 시총이 큰 것들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금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회사들
그다음에 글로벌 배급력이 있는 회사들 이런 쪽들이 좋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쪽들 위주로 보시면 조그마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NFT 관련해서 뭐 게임 할 거야. 그런데 그 회사가 글로벌 배급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를 현실적으로 해가지고서 돈 많이 들어요. 그렇죠. 돈 엄청 들어요. 작은 회사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뭐 유상증자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그냥 말만 던진 중소형사보다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형 게임사들 이런 쪽들이 좋고, 뭐 메타버스 게임도 그렇고 뭐 NFT도 마찬가지지만 뭐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사행성 사업이라서 돈으로 이제 만들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긴 하지만 일단 해외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뭐 물론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또 이런 거죠. 뭐 NFT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끊는 게 이제 플레이 투 언이잖아요. 돈 버는 게임.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인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된다라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좀 규제가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이게 다 이쪽으로 과몰입돼 버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규제는 있을 거지만 그냥 그거는 NFT라는 것이고 암호화폐나 뭐 비트코인 같이 막 이런 쪽에 연결된 부분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게임 뭐 지난번에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도깨비 같은 경우 좀 보여줬듯이,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 이제 유저들을 좀 더 흥미롭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다양화되는 흐름의 게임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쪽을 본다라면은 확실히 뭐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문화도 이게 좀 뭐랄까 세태가 좀 바뀔 것 같아. 이제까지는 저 그만 게임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공부보다 난 지금 돈 벌 거라고. 그렇죠. 그러겠죠. 게임에서 돈 좀 벌어야 너는 뭐하냐. 옆집 또리는 그렇게 게임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번다는데 너는 뭐야 돈만 쓰고 앉아있어. 막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하는 날이 오긴 올까요? 그 참 하여튼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맞습니다. 네. 자 콘텐츠주 지옥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해서 그렇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더라도 뉴스가 나오면은 그걸로 그 뭐죠 뉴스에 팔아라 꼭 이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파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롭게 긍정적으로 보고 사는 세력도 네. 이게 맞물리면서 이게 네. 방향이 정해지는데 우리는 일단 뉴스만 나왔다면 그냥 그날은 매도하는 날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좀 얼마나 많이 시장이 뒤었으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얼마나 많이 좀 뒤었으면 뒤어서 그랬어.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주주 양도세 과세 때문에 좀 계속 요새 나오는 물량들도 좀 많이 있어서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그래서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 뭐 벌써 올해만 해도 뭐 몇 배씩 수익 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험 좀 매물 나오죠. 그래서 한 12월 초 중순까지는 좀 개별주들은 좀 고생하는 시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개별주를 약간 좀 더 조심하셔야 되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호재가 나면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호재를 거의 거꾸로 좀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차익 실험 매물 던져버리니까 사실 상승장에서는 호재가 오픈되면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좀 눈치 보고 외국인들 좀 수급에 좀 연연하고, 예, 그런 점도. 왜냐하면 지금 달러 너무 강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조정 이슈만 보시더라도 이제 미 국채 금리 상당히 좀 급등하면서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이번 주 금통위가 있겠지만 금통위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겠죠. 이번에 올리고 또 내년 초에도 또 올린다라는 막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이겠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저희 개념적으로는 성장주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화폐 가치 오른 거 가는 거에 맞닥뜨려져서 소비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 우량한 종목들 쪽으로의 이동,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확실한 실적주로의 이동,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또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좋았었는데 그 바이오가 그냥 그래서 직격탄인 건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죠. 예, 바이오는 돈 먹는 하마인데 그래도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하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콘텐츠도 투자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장주지만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는 좀 시장에서 좀 다르게 지금 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좀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 이후에 너무 기대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좀 지옥을 개봉했는데 저는 안 봤는데 보신 분들이 좀 지루하다.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다 그 그림이 그 그림이다. 똑같다.
그래서 좀 그렇다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편만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6편까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건 아무튼 다 호불호가 다 틀리니까 사람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짧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좀 봤는데 그냥 별로 막 이렇게 땡기는 스타일은 제 스타일. 저는 원래 좀 약간 공주 나오는 거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아니요. 좀 공주, 그러니까 아니, 미드에도 공주 나오는 거 많거든요. 좀 이렇게 그래요?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그 공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해요. 좀 꽃미나 나와주고 막 이런 거. 다음번에 출연하실 때 드레스 입고 오세요. 오늘은 공주 컨셉. 나중에 저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할로윈데이 뭐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겹치면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 가운데서 이제 또 좋은 모습 보였던 종목들이 있죠. CJ제일제당, SK. 이거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냥 차라리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드려볼까요? 그러죠. 사실 SK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좀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종목이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좀 모아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이런 말씀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럽게 안 갔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근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SK에 대한 SK가 하고자 하는 그 투자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오늘 나온 뉴스는 뭐 SK ENS 통해서 이제 블루수소 생산하는데 뭐 세계 최대로 하는 공장 이제 설치해가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블루수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미국에서 뭐 내놓으라는 좋은 회사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많이 투자를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SK하고 SK 머티리얼즈가 합병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MSCI 지수 이머징 그 지수 안에서의 이렇게 크기가 커져서 그 MSCI 지수 내에서 더 편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조금 포함이 되면서 많이 올랐고 또 배당도 엄청 많이 주고 사실 배당 진짜 많이 주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한 8,000원? 막 그 정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올해 얼마 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디 갔냐 차트. 네. SK. 네. 오늘 그냥 한 방에 그냥 장대 양봉으로 야. 뽑았잖아요. 거래량도 실리고. 네, 거래량도 실리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 음봉 두 개 있었는데 이 음봉 다 먹었거든요. 지금 양봉으로.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양봉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CI 지수 이머징 포트 안에서 비중이 올라가는 부분들 합병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조금 효과를 좀 봤고요. 뭐 최근 트렌드가 그냥 낙폭과대주들 좀 돌아가면서 한 바퀴씩 올려주는 게 뭐 고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보시면 LG노텍 요새 정말 최고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LG노텍. 그 다음에 뭐 LG전자도 한번 올라왔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많이 올라왔죠. 그런 식으로 좀 급락한 대형주들한테 기회가 계속 좀 제공되는 모습인데 SK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루수소 생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머징, 그러니까 MSCI 지수 이머징 내에서의 이제 머티리얼즈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또 볼륨이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더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 많이 샀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외국인 많이 사고 연기금 많이 사고 사모펀드는 팔았지만 투신도 담았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이때를 이용해서 많이 팔았죠. 매매 잘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24만 원대 사서 여기 26만 원대 파셨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이게 또 먹히는 시장입니다. 최근 시장이. 그래서 요새는 시장 트렌드가 두 개로 저는 손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주도주 종목도 매매해야 되지만 시장에서 버린 카드들 있잖아요. 버린 카드들을 사놓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하다. 그게 소위 이렇게 뭐 낚시질은 아니지만 진짜 너무 형편없이 빠지고 기업가치 이하로 빠진 종목들도 많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권에서 뭔가 굿뉴스만 나와주면은 빠르게 세게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트레이딩 매매를 하셔도 되니까 좀 많이 빠진 종목도 한번 계속 조금 발에 채이는 종목들 좀 찾아보시는 전략도 계속 드리는데 SK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저는 좀 갖고 갈 생각이기는 해요. 뭐 또 변동성이 나와서 혹시라도 내려오면 더 살 생각도 사실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는 많이 못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세를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역배열 상태에서 이 추세를 빠르게 돌리려면은 주가가 폭등하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시간을 길게 잡아서 이 역배열을, 이 배열 상태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 그 지난주에 종목 상담했었던 그 PI 첨단 소재가 급등하면서 확 꺾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K도 뭐 일단은 21선을 넘어서면서부터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21선이 좀 터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여라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부근의 저항대 28만 원대 부근에 강한 저항대는 1차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24만 원 정도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이제 좀 대응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도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참 그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네, 좋은 주식이 그러니까 지난도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수익을 줘야 좋은 주식이지 나한테 수익을 안 주면 좋은 주식은 아닌데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모두가 말하는 좋은 주식은 언젠가 수익을 줘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 우물만 파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좀 한 우물만 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거, 오늘은 저거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딱 찍어서 그쪽만 투입하시면 최근 시장은 반드시 수익을 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PHA 사업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좀 거래가 실려줬죠. 역배열이었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역배열 종목을 매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거. 왜냐면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가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게 단타 트레이딩만 하시더라도 뭐 21선 내지 61선까지 터치하는 수준의 단타만 하시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걸 살 때 이상한 종목은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참 좋은 주식, 참 우량주인데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소위 정말 가치주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저희 솔직히 말하죠. 많이 빠지고 청산가치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내가 지금 이 회사가 당장 망해도 그렇지. 내가 원금보다 더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소외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라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CJ제일제당이 당장 뭐 간다 못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뭐 차트로만 보면은 전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딱 그어드린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 거잖아요. 네.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 이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는 좋은 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옛날 전저점 부근에서는 꼭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호재를 계속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좀 전저점까지 왔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호재가 나오면서 뜻하지 않은 단기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LG전자를 12만 2천 원인가? 이렇게 샀어요. 종가 부근에 샀는데 종가에 500원 더 빠져가지고 열이 탁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근데 그거 산 이유가 뭐였냐면 LG이노텍도 가고 LG디스플레이도 가는데 LG전자가 못 갈 일이 없는데 12만 원대 원전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내가 여기서 사놔도 죽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제 걸 샀거든요. 제 걸 딱 샀는데 종가에 500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가에 살 걸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 급등했잖아요.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13만 원대로 쫙 올라오길래 딱 팔았어요. 완전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12만 7천 원이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또 들어가야겠다. 그렇지. 그래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좀 일단 돼요.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장난 아니야 막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새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빠진 종목들, 우량주들, 대형주들은 뭐 이런 요행수를 바라면서 매매하는 게 나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쌀 때 사놓으면은 좋은 뉴스가 나와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용하시는데 제일제당도 역시나 이제 전 저점 부근에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다. 다만 이제 뭐 이 종목도 사실은 뭐 원재료 가격들이라든지 식품 원재료 가격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필수 소비재는 진짜로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필수 소비재죠. 먹고 사는 거랑 그렇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처음으로 이제 기관 연기금이 요새 연기금이 좀 많이 오른 건 버리면서 저기 땅바닥에 있는 것들 좀 주섬주섬 사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매하는 거를 국내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되면 외국인은 미국 시장에서 오른 거를 국내 시장에서 사는 편인데 연기금은 좀 중형급 위주에서 좀
핵심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싶은 것들을 좀 사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들을 막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종목들은 연기금의 매매를 꼭 보시면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늘 좀 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 상태인데 뭐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단기에 좀 급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가면 아마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급반등한 종목들은 그냥 많이 올라가면 여기 40만 원 선에 있는 이게 60일선 부근? 근데 요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선 정도까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보시고 다시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 사실 여기도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앞에 갭이 있으면 왠지 불안해요. 제가 그때 휴젤도 분명히 매꾸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꾸로 내려온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텔 신라도 앞에 갭이 있었어요. 그걸 메꾸고 또 기어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갭이 있는 것들은 그 갭을 메꿔야지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혹시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라면 역시 제일제당도 멀리 보는 측면이라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기일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뭐 눈에 보이는 딱 36만 원이 최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언저리가 단기 좀 저항선이다.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아직까지 기울기가 엄청 가파릅니다. 21선도 가파르고 61선도 가파래요. 이게 웬만큼 완만해야지 올라타는데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그 물리셨던 분들 아마 상가격이 안 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터치하는 반등이 있었을 때는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 맞아요. 네, 이렇게 매도하고 보자. 재매수하는 전략. 아니면 비중 조절해놓고 나중에 다시 채우는 전략. 뭐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가파른 기울기를 돌리는 길은 급등밖에 없는데 일단 2번 정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아니면 옆으로 시간 죽이기. 뭐 이런 부분들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큰 이 과대 낙폭주들, 우량주들 이런 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많이 빠진 거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하나 뉴스 봤는데 뭐 호텔 신라 작살이 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다 관련주들 지금 안 좋죠. 4,000명대. 4천 명, 그렇죠. 이거 10,000명까지 간다는 얘기도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 뭐 호텔주가 됐든 항공주가 됐든 여행주가 됐든 빠질 거 아니에요? 이 빠질 때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더 심해질 거를 생각하고 버려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악을 가정을 해서 주가가 안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뭐 위드 코로나 됐다고 오른 게 없어요. 뭐 물론 지난번에 항공주나 여행주들은 주가가 많이 저희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이미 코로나 2년 전 수준으로 다 가 있었잖아요. 막 여행주들은. 근데 면세점은 그런 게 없었었는데 아까 오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갭을 안 메꾼 게 한 7만 한 6천 원 언저리더라고요. 보니까 호텔 신라가. 근데 뉴스를 하나 봤어요. 12월 10일부터 홍콩과 중국 간에 우리나라에서 홍콩 가고 중국 가는 게 아니라 홍콩에서 중국 왔다 갔다. 홍콩에서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홍콩에 호텔 신라 면세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조금 이익 개선이 나오는 부분들을 또 누구 하다 레포트를 이렇게 막 써주거나 아니면 기사 좀 나와주면 또 얘도 한번 또 빵 뛸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추가 조정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만 6천 원 정도 바닥선 생각하시고 그런 뉴스를 한번 노려보면서 날짜가 12월 10이니까 한번 봐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뭐 최근에 그것도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는 많이 빠진 것들은 최근에 좀 불쑥불쑥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IT류들은. 그렇죠. 근데 뭐 대형주들은 거의 다 지금 뭐 많이 빠져 있죠. 전 현대차도 제가 되게 사랑하잖아요. 며칠 전에 또 급등해서 아싸 막 이랬는데 다시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제가 현대차도 그때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20만 원 안 깨면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21만 원 밑에 쪽에서는 모아가는 전략 추천드렸었는데 뭐 어저께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저는 만약에 내려오면은 또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차도 좀 더 모아가기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포드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GM하고 잘 가요. 뭐 리비안이니 뭐니 이거 뭐 정신 없지. 루시드도 그렇고. 그건 진짜 정신 없는데 포드 잘 가더라고. 특히 뭐 포드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가 전체 뭐 전기차 시장에서 2등이 되겠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말할 만도 하겠죠. 미국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근데 뭐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세 개를 시장으로 본다라면은 국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중국에는 잘 못 들어가니까 여긴 버린 카드. 현대차도 여긴 거의 버린 카드인데 현대차 애널리스트 말은 그러니까 자동차 애널리스트 말은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전을 해주냐가 나중에 좀 주가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 미국 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이든 때문에 또 미국 업체들한테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현대차도 전기차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그러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미국 가서 반도체 생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국내 업체로 보면은 좀 사실은 좀 안타깝죠. 왜냐면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자꾸 미국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 이렇게 다 가게 되고 중국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그쪽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좀 잘 되면 그나마라도 좀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자동차 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지만 국내 업체들이 뭐 정말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기회가 좀 있으니까. 근데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 그 무슨 노조에 가입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보조금 자동차만 보조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근데 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뭐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역차별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외국 업체들한테는 잘해준다. 예, 오히려 외국 업체들한테는 많이 오픈되는데 국내 업체들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좀 역차별이 많아서 국내 기업들이 거꾸로 피해 보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국내도 좀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뭐 수출로 먹고 살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그쵸. 돈을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뭐 맞아요. 고객이 왕이죠 뭐. 그것도 그렇고 좀 힘이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 우리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주들 그 항공주 한번 좀 볼까요? 아시아나 항공하고 이게 아까 우리 라이브 채팅방에서, 방송에서 네. 나왔던 고민이었는데 아시아나 항공 한번 좀 보죠. 저 아까 딱 그 얘기 하신 게 생각나요. 저 아는 이사님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 본인 손님이 아시아나 많이 먹었다고 막 자랑하고 안 팔았는데 지금 다시 원위치 됐다고. 그렇게 수익이 났을 때 좀 챙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오를 걸 기대하죠. 네, 수익 많이 났다고 좋아하셨었는데 원위치 됐다고. 저도 사실 이거 되게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저는 이쪽에서 사가지고 많이 내렸네. 네, 저는 이쪽에서 사가지고 거래 정지 쭉 당했다가 네. 이렇게 해서 팔았거든요. 너무 일찍 파는 게 문제였어서 이만큼 올라온 것도 기적이다 그랬었는데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을 간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직전 고점을 간 거고 이렇게 고점 찍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얘기 나왔죠. 뭐 아시아나랑 이제 대한항공이랑 기업 결합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불만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뭐 노선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뒤에 환율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불편해지고 항공주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좀 힘들어졌죠.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지만 또 지금 외국인들도 뭐 별로 안 들어오고 코로나 점점 확산되고 유럽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뭐 유럽에서 저 봉쇄령 내려지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또 항공주도 그다음에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좀 미리 많이 앞서 갔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주가가 좀 그 앞서 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제 기업 심사, 기업 결합 심사라든지 또 타국에서 이제 또 허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어디서 허가 받았다, 어디서 허가 받았다 얘기 나오지만 아직 허가 못 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한 5군데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들 좀 이제 마저 받고 뭐 이러고 나누면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점적인 거는 뭐 최근에 환율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기대감이 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보유하신 분들은 뭐 누가 봐도 여기 보시면 이제 29,000원, 3만원 부분 언저리가 최대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또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빠져서 이제 원위치가 된 상태라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급락해 있죠. 네. 여기 60일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은 20일선이 급하게 우하향하면서 60일선 관통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시면 반등 시도하다 실패를 하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다 이래요. 이렇게 계속 선을 연결해 보면 이게 21선이잖아요. 여기 위에 게 네. 21선을 잘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봉보다는 음봉이 월등하게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갈 때마다 여기 계속 21선을 이렇게 음봉 이날 보시면 터치 하잖아요.
다 고점이 달리면서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맨날 반등을 기대하는데 반등하다 보면 21선에 계속 막히잖아요. 21선에 아침부터 보고 대놓는 거죠. 대놓고 팔리고 난 다음에 뭐 잠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분명히 터치하고 나면은 눌림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재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조금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여나가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여기서 좀 거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빠지는 동안에 뭐 거래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아니 보유하신 분들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아마 기절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가 지난번에 이제 거래 풀리고 나서 거래가 좀 많이 됐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는 조금 지지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대가 이제 최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 박스권대가. 네, 그래서 여기를 지지선대로 생각하신다면 조정이 나오면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저점 매수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일단 조금 버텨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다만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미국의 지금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내년에 뭐 11월, 12월에 금리 인상한다더니 이제는 뭐 6월, 7월 달에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확률이 뭐 70몇 %대 나오니까 왜냐면 워낙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금통에서 금리를 올리면 좀 약간 환율에서 손해봤던 부분들이 조금 메꿔지는 간격이 좁혀지는 부분이 생기면 뭐 항공주한테도 일시적으로 조금 기회는 오겠는데 역시 좀 코로나가 좀 줄어드는 흐름이랑 환율이 조금 좋아지는 흐름 요거 두 개 정도를 조금 확인하시고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항공주는 어쩔 수 없어요. 환율에 상당히 제일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높으면 여행 가기도 그렇고 뭐 어차피 지금은 화물로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많이 빠졌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오케이인데 그럼 다시 갈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환율 부분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번 금통위 이후에 환율에서의 조금 개선 효과가 들어온다라면은 일정 부분 아시아나항공도 좀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여기 좀 갭이 있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기절하실까 봐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적어도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 정도 수준? 여기 장대 양봉이잖아요. 첫날 네. 올라간 장대 양봉이 한 중간 정도 가격을 보면 한 19,500원 400원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차이도 없죠. 지금 종가랑. 18,000원하고 네. 그러니까 18,000원까지 올 수도 있다는 있어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기절할 예. 것 같아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8,000원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면 사야죠. 아, 그럼 이제 무조건 사자. 오면 사야죠. 근데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장대 양봉 이날의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정도 허리 수준인 가격대 네, 한 19,300~400원 정도 최대 지지선으로 좀 생각하시고 일단 맞을 거 다 때려먹고 팔면은 너무 허무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 망할 회사면은 들고 버티는 게 다시 또 기회가 오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전략적으로는 여기 제가 선 그어드린 거 이게 도대체 언제 그어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어놨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가격대를 좀 최대 저항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3,000원대 여기를 좀 최대 저항대로 하는 단기 대응 필요할 것 같고요. 약간 좀 저항대를 낮춰드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2,000원대 후반? 네, 요 정도 최대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22,000원대 중반에서 23,000원대 중반까지가 최대 저항대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요거 아시아나항공 물어보신 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골프 ETF가 상장했다고 하는데 네. 메타버스 ETF 기대했던 분들이 봤을 때는 아주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네요. 맞아요. 사실 이 골프 ETF가 제가 생각할 때 2년 전에만 나왔으면 대박이 쳤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구성 종목 안에 카카오 게임즈는 뭐 최근에 들어왔지만 코롱인더도 들어있고 골프존, 뭐 카카오, 필라홀딩스, 크리스 FNC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다음에 골프존 뉴딘 이런 거 들어있고 코엘 패션, 한세실업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어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대부분이 옷 이런 부분들이랑 뭐 이제 골프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약간 좀 끝물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많이 좀 골프 쪽들은 좀 많이 해먹었고
특히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고요. 주가 골프존 유딘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게 골프 ETF가 생기기 이전에 지금 한 3, 4일 전부터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자마자 바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존에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의류 업체들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골프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이 이런 게임 관련, 뭐 골프존 이런 게 좀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다 지금 너무 무거워요. 안 움직여요. 이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하고 코롱인도 이 두 개거든요. 저기 보이시다시피 요게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롱인도도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간 상태였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여기서 좀 이 ETF가 수익 내기 쉽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움직임도 뭐 지금 메타버스 ETF처럼 막 미친 듯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ETF를 조금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골프 ETF를 사라고 그런다면 저는 차라리 이 안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사고 이마트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좀 잘라서 살 것 같아요. 필라홀딩스도 들어있지만 여기 이제 아쿠시네트 지분 때문에 이거는 11월 30일 날 MSCI 지수에서 편출되잖아요. 네. 필라홀딩스는 그때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기 안에 있는 종목을 조금 더 활용해 보시는 게 조정받을 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골프 이 테마 ETF는 조금 재미없다. 그거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그런 글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 골프 ETF가 나왔는데 왜 골프존이 빠지냐. 골프존이 보니까 많이 빠졌네 오늘. 네, 골프존 한번 차트 좀 잠깐 볼까요?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오늘 골프존 유딘도 많이 빠졌죠. 골프존 유딘이 제일 좋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골프존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미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거 편성된다고 그러면서 네. 요새 골프장들이 완전히 미쳤잖아요. 가격이 주말에는 막 30만 원대. 하하. 그죠? 너무너무 진짜 심하게. 근데 골프존이 전략을 잘 썼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골프장을 엄청나게 많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골프장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고, 그래서 골프존에서 관리하는 골프장들은 잘 관리해주고 좋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관리를 또 일단 잘했고,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났고, 그래서 막 예전에 아무튼 골프 치러 가면은 이제 저희 지점에 있는 분이 이제 캐디한테만 물어봐요. 골프존 관련된 그 골프장에 가면은 이번에 매출이 얼마 났어요? 뭐 사람 많으면 막 다 물어보면 엄청나다고 막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캐디분들 교육을 시키는지 어쨌는지. 뭐 이번에도 골프장을 뭐 몇 개를 인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엄청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샀어도 수익 엄청 많이 났겠더라고요. 그때가 올해 봄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발품을 팔아야 돼. 네. 그래서 올해 봄이니까 이쯤이잖아요. 이쯤도 사실 좀 많이 올라왔다고 못 샀었는데 여기 고점 통과할 때 여기서 샀어도 얼마예요? 이게 고점 통과할 때가 거의 한 8만 원 언저리잖아요. 결국 19만 원까지 갔으니까 더블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보면 이렇게 고점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점도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맞춰 떨어지긴 하지만 뭐 물론 여기서 샀으면 따봉이었겠지만 이때는 뭐 무서워서 어떻게 사긴 했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봤었거든요. 아니 골프장에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 터지고 많은데 왜 골프존이 안 올라가지? 그랬었거든요. 여기는 버리고 여기서 이쯤에서 그래서 되게 못 간다 그랬었었는데 그 골프장 갔다 온 뒤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매매하시기도 하셨었는데 뭐 이렇게 근데 아무튼 미리 좀 많이 올라왔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ETF가 한 요쯤에서 됐으면 대박이 났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렇지. 그래서 좀 지금의 메타버스 ETF처럼 핫하지는 않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골프존도 일정 부분 그 ETF 선행 매매로 인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지선은 요 정도 되겠죠? 여기 한 16만 원 정도? 여기 왜냐면 고점이 넘어선 상태니까 보유하신 분은 한 16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놓고 설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종목 상담했던 PI 첨단 소재 네. 요즘 뭐 계속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 물어보신 분 딱 첫날 올라올 때 전화번호들 알면 한번 전화해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파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그때 이게 5만 원 언저리 오면은 한번 물량을 줬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지 제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 채팅방에다 글을 남겨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다 댓글을 하나 달아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이잖아요. 네. 이날 장대 양봉 오는데 60에선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찍었거든요. 60에선까지 바로 다이렉트 찍고 여기 5만 원에서 끝나고 사실 그래서 그 뒤에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PR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실적 때문에 꺼졌었는데 뭐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이제 PR 필름 이거 가격 올린다고 그러면은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바닥으로 해서 내년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실적 좀 좋아진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단숨에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파셨으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일단 지금 그냥 차트로만 분석을 드리면 이게 되게 참 차트에 참 충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게 차트에 충실하게 움직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되게 지지선이었다가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급락한 상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구간까지 오면은 다시 눌림목 나오면 21선에서 이렇게 다시 사면 되겠다 싶었었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면서 사실 이게 급락한 종목들을 제가 아까 많이 골라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호재가 조금만 나와도 슈팅이 나오면서 급등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NC소프트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셀트리온도 한번 지금 빠져있지만 셀트리온도 한번 막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여기서 더 강하게 막 치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등락이 좀 계속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저는 여기 갭이 있어서 이 갭을 메우러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근데 여기서 갭을 못 메우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여기 그대로 걸린 거잖아요. 네, 그대로 걸렸는데 만약에 저항 때 맞춰서 매도를 하셨다라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5만 원을 최대 지지선으로 두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을 안 깨진다라면은 조금 챙겨보시되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 내 돈이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번 주 중으로 여기 오늘 찍었던 5만 7천 원대 강하게 못 넘어가면은 좀 약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21선이 지금 이제 금방 꺾어버렸잖아요. 주가가 급등하니까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찍고 오기엔 사실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까지 21선이 터닝해서 올라올 때까지 이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PI 필링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급락해서 급반등으로 좀 만들어졌었지만 방금 이렇게 선을 그어드린 이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이 당분간은 좀 필요해 보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또 그다음에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이 박스권 안에서의 좀 움직임을 좀 보시고 이 박스권 돌파해도 추세적으로 막 가려면은 에너지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이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추세를 더 이렇게 이평선들을 빠르게 돌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대 지지선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47,000원 정도? 뭐 솔직히 PI 필링 가격 올라가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데 시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뭐 내년 1분기 중이면 뭐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인 거라서 최대 지지선은 한 47,000원 정도에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시장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간에 빠져서 그 가격이 오면 재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격이 되고 보유하신 분도 미리 파셨다라면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다만 안 파셨다라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5만 원 이탈가로 잡고 뭐 쥐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고점권을 최대 저항대로 하는 이 박스권 등락을 좀 잘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을 좀 당분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기관이 엄청 샀거든요. 그러네. 예, 연기금 제가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사면은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투신, 뭐 금융투자 쪽에서 급격하게 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외국인은 좀 팔았었다가 오늘 다시 사긴 했는데 연기금이 들어오는 중형급들은 특히 그리고 연기금이 PI 첨단 소재를 많이 좋아했어요. 예전에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종목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연기금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코스닥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약간 그런 공공기관 쪽에서 자산 운용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기관은 오르는 종목은 안 사. 본인들이 매매했던 종목을 또 매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더라도. 그렇지. 그게 아니까. 팔더라도 그 종목을 다시 사지 A, B, C, D를 매매하다가 갑자기 X, Y, Z 같은 종목을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팔아도 그 종목을 도로 사지 팔고 완전히 떠나서 다른 종목을 사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예전에 기관이 상당히 많이 좋아했던 종목이라는 점.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뭐 효성그룹주, 뭐 코롱그룹주들도 마찬가지지만 IT 반도체에서도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수급을 열어보시면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PI 첨단 소재는 뭐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기관이 이탈하지 않는 다음에는 뭔가 좀 지지를 해주겠죠. 여기 보면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게 5만 원 넘어서부터잖아요. 네. 여기 48,000원부터 5만 원 넘어서부터 54,000원까지니까 아까 중심선을 말씀드렸던 대로 5만 원 정도에다 두시고 지지선 보시고 뭐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 게 48,000원대 뭐 여기 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7,000원, 8,000원 여기가 아마 최대 지지선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케이스에 그런 다른 종목들 실적 때문에 우려감을 가지고 빠졌었던 종목들. 사실 저는 예전에 세경 하이테크나 KH바텍 이런 거 되게 바닥에 많이 빠졌을 때도 계속 괜찮다, 좋다 말씀드렸던 게 방향성이 맞거든요. 폴더블이 방향성이 맞고 3분기 실적이 엄청난데 주가가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업황이고 그렇다라면은 PI 첨단 소재도 실적은 안 좋았지만 폴더블이라든지 각종 그런 기기들, IT 기기들, 디스플레이 기기들 쪽으로 방향성을 같이 타준다라면은 좋아질 개연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활용하시고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박스 움직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현명한 그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시장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5G 장비로 돈을 벌고 오셔가지고 돈 안 벌었다니까요. 아, 손실을 만회. 손실만에. 네. 오케이. 진짜 저 5기로 RFHRC 아니, 보고 있거든요. 요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올해는 목표가 저 손실 안 보기라고. 손실 안 보기가 되게 중요하죠. 저희 엄마도 맨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왜 원금인데 다들 원금 회복한다고 저 난리들이냐고. 맞네. 다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막 쫓아다니면은 잘 안 벌리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의 섹터를 정해놓고 꾸준히 마이웨이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고객분 중에서 제가 예전에 주식을 사드리고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좌에 이제 현대제철이랑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익이 엄청나게 났었는데 한번 팔자고 했는데 안 파시더라고요. 올 초에. 지금까지 그냥 들고 계신데 그래도 수익은 엄청나게 있어요. 하지만 고점 대비 수익률은 많이 빠져 있긴 한데 본인은 일단 한번 방향을 타면은 10년 투자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굳이 팔라고는 안 하는데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왕 못 판 거 그냥 가져가신다고 이제는 좀 이제 포기한 단계로 이제 가져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그게 또 나중에 좋은 결과로 좀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섹터가 뭐랄까요? 한번 움직이면 사실은 큰 산업의 물줄기는 한 10년 이상 가거든요. 그리고 뭐 10년 이상 조정받은 종목은 또 대박 시세가 나기도 하고요. 최근에 게임주들도 한 5, 6년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 이후에 죽을 쓴 종목이 또 내년에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화장품이 안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LG생활건강, 아모레 다 죽어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실적이 뭐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예전에 중국 성장 기대감에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10년 시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손이 안 가는 거죠. 더 좋아질 개연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뭐 지금의 환경은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4차 산업혁명 막 이래가면서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게 또 지금 그 트렌드에 맞다라고는 일단 보여줘요. 다만 이제 지수가 지금 2,994 3,000 넘기 더럽게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아요. 이게 지수는 3,050에서 2,900 요 사이 박스권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죽으려고 그러면은 하이스 삼성전자 발짝 들어 올려줘가지고 지수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바닥선에서는 지수 관련주를 좀 사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수 관련주를 또 다시 버리시는 전략을 쓰시고 일단은 좀 12월 달, 뭐 지금 11월 말이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좀 나아질 수 있다. 반대로 지금 많이 좋은 종목들은 좀 횡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주보다는
좀 좋은 우량주 쪽, 배당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이런 쪽들을 조금 12월 달에는 좀 매매해 보시면 지금 뭐 메타버스나 게임주 없어서 가슴 아파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그 수익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물론 미국 12월 초에 이제 미국 그거 있잖아요. 파산 아니, 부채 한도 협상. 네, 맞아요. 예, 그거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기는 한데 항상 12월하고 1월 달은 시장이 좀 좋았었거든요. 그때 바짝 좀 수익 낸다 생각하시고 지금 조금 좋은 종목들 잘 골라서 주섬주섬 좀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급등주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국장 아직도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한국 주식해? 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다 남들이 떠나가고 나면 내 밥그릇이 커질 수 있잖아요. 내 파이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시장이 안 좋은 면보다는 좀 좋은 면을 좀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종목들, 우량주들 좀 잘 접근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 잘 다스리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